이번 주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각종 종법 개정안이 불교 발전의 의미를 담으며 다양한 입법 논의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백양사와 울산시가 함께 벌이는 복합문화공간,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설명회와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옛 안동역사부지 개발을 앞두고 이 일대 법림사지와 운흥사 5층 전탑을 조명하는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 조계종 사찰 스님들이 새로운 승가연합체 조계종 서산연합회를 결성해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아픈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동백이 피엄수다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번 주 조계종 중앙조계 임시회에서 다뤄진 각종 종법 개정안이 불교 발전의 의미를 담으며 다양한 입법 논의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종법 개정안들은 경론 끝에 철회되거나 이월되기로 했지만 출가 활성화와 도심 포교, 문화 콘텐츠 활용 문제 등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출가를 전제로 종립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청소년 출가 및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7대 결산종회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정범 스님 대표 발의로 이틀에 걸친 경론 끝에 철회됐지만 군승 수구까지 비상이 걸린 종단적 고민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스님들 10명, 15명한테 여기서 나온 법의 취지는 이 행자 4년을 출가를 해갖고 오는 사람들을 법이 통과가 되면 종단에서 종비생 장학금으로 다 주라라고 승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효과 또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교구본사가 정각의 신축과 이전 철거를 승인하는 사찰 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와 지방자치라는 접점 모색 끝에 이월됐지만 도심 포교를 위해서라면 말사도 직영 포교당을 신설하도록 한 사찰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사에서도 철저히 하면 되는데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의 사찰 부지 스님들이 잘 하려고 하지. 그 말사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 중심의 그 포교 효율성을 높이려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법 개정으로 18대 종회부터 문화분과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사회분과위에서 문화 업무까지 맡아왔던 것에 대한 초선 의원의 의문이 종책모임 선배의원의 격려와 관련 특위회 지원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를 대표 발의한 종봉 스님은 이는 단지 한 개의 상임분과위원회 신설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이 포교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놓으면 요즘 같은 인터넷, 유튜브 시대에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불교 콘텐츠를 따라서 우리 종단에, 우리 또 절에, 우리 또 스님들에게 찾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도심 집중화 등 우리 시대의 여러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종단 입법부의 고민과 관련 종법 개정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울산 도심의 불교 전통 문화와 예술,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울산 백양사와 울산시가 손을 잡고 벌이는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설명회와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문화체험관이 울산의 중심 사찰 백양사 앞에 건립됩니다. 사단법인 태화문화진흥원은 중구 성안동 백양사 앞 건립 부지에서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건립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의 원만 회항을 발언했습니다. 태화문화체험관은 앞으로 교육, 방송국, 국제명상센터, 전시실, 인성교육장, 문화, 예술, 전시 등 종합공간으로 꿈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일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위로받는 곳으로 혁신중구에 발맞춰 크게 변모해 갈 것입니다. 태화문화체험관은 명상과 사찰 음식 등 전통 불교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위치는 현재 백양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성안동 831번지 일대 6,200여 제곱미터 부지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체험관에는 국제명상센터와 문화교양대학, 사찰음식 레스토랑과 카페, 공연 전시장, 컨벤셔널, BBS 불교방송 등이 조성돼 전통 문화와 예술, 관광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 하물루에서 저 밑쪽으로 형성되는 무지공원, 하물공원, 이곳에 이걸 묶어서 이 백양사와 이 문화체험관이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관광지가 이곳에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태화문화체험관이 불교 문화의 대중화는 물론 전통 문화 개성과 창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화문화체험관은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에 준공되며 2023년 상반기에 모든 시설과 기관단체의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경북 안동의 옛 안동역사 부지 개발을 앞두고 이 일대 법림사지와 운흥사 5층 전탑을 조명하는 발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림사의 원형을 찾고 안동 지역 전탑의 가치를 돌아보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90년간 운영됐던 옛 안동역. 지난해 새 역사로 이전하면서 부지 개발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옛 안동역사의 본격 개발에 앞서 인근에 있는 운흥동 5층 전탑의 가치 조명과 법림사지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단법인 경북불교문화원은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학술 포럼을 통해 한 번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문화재의 가치 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그 절터 자리에는 어떤 문화재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표조사 혹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이 그 법림사의 그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유추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운흥동 5층 전탑은 국보로 지정된 법흥사지 7층 전탑, 조탄리 5층 전탑과 함께 안동 지역 전탑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낙동강 주변인 안동 지역 전탑에 대한 이야기 발굴 작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방치되다시피 하는 어떤 문화재들 그리고 그 문화재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야기 발굴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재를 활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 전탑은 전통 문화의 산실 안동에 원흉무예의 화엄 세계를 창조했고 화엄 세계는 종교 신학의 목적이자 사회 철학의 종착지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미디어 파사드, 정강현실 등을 통한 콘텐츠 활용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경북불교문화원은 이번 학술 포럼을 시작으로 불교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방침입니다. 우리 경북 북부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경북불교문화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발굴 보존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옛 안동역사 개발 계획에는 법림사지에 대한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허물어지고 훼손된 불교 문화유산의 원형 회복을 위해서는 불교계의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겠습니다. 안동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역사 문화자원의 고장인 충남 서산에서
조계종 사찰 스님들이 새로운 승가 연합체를 결성해 도신스님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기존 서산주지협의회가 조계종 서산연합회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역 불교와 문화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국당 법장 대종사의 원력을 이어 서산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서산 서광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광사 앞마당에서 조계종 서산연합회 출범식과 회장 취임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지난 2004년 서산 지역 스님들의 승가 결사체로 조직된 서산주지협의회가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연합회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교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사부대중 공동체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초대 서산연합회 회장으로는 최근 조계종 초심호계 원장으로 선임된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이 추대돼 공식 취임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저는 서산 지역과 내포 지역이 불교 문화 특구했던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력하고자 합니다. 전법 활동의 방향과 문화를 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수행,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교의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한 신임회장 도신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2000년 송강사에서 법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10호계위원과 초심호계위원을 역임하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덕숭총림 수덕사 성보박물관장과 서산 서광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부주지 주경스님은 서산 지역 불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합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구 내에서 21개 사찰의 어떤 스님들, 그다음에 신도 간부들이 합심해서 서산 불교연합회,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연합회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가 이 내포 지역을 아우르고 있지만 이렇게 서산만큼 협력이 되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산주지협의회는 21개 사찰이 참여해 매달 관음제일인 음력 24일에 함께 모여 현안 사업을 고민해왔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를 비롯해 경찰서와 교도소 포교,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을 펼치며 친목도 다져왔습니다. 단위 사찰별로는 군 전법과 경찰 전법, 교정교화 전법, 대학 청년 어린이 청소년 전법으로 구분해 포교 체계도 갖췄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서산불교연합회는 매월 1회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수행과 교육, 문화와 복지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회 출범과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불교 문화의 보고이자 성지인 가야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야산의 애철터를 연결하는 이야기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야산이 서산이 불교 문화의 성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낼 생각입니다. 조계종 서산연합회 출범과 회장 취임을 계기로 서산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지역 불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동해안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동해시 이재민들을 위해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시설협의회장 법일스님, 사무처장 해공스님 등은 어제 동해시를 방문해 심규원 동해시장에게 평택 명법사 성금 등으로 마련한 2,50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00개를 지원했습니다. 보인스님과 법일스님은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건강과 일상을 되찾기를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고향을
터전을 지켰던 분들이 이제 동해 시장님을 비롯한 그다음에 각지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 마음과 성원품으로서 우리 어르신들, 비해군 주민들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희망을 찾아서 다 함께 어려운 때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대형 산불로 주택 등 80여 동 건물이 전소하고 전체 산림의 20%에 달하는 2,7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 신성 배아연 씨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는 어제 본부 회의실에서 신성 배아현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분은 생명나눔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나는 홍보대사 그러면은 생명나눔의 나는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가짐 또 행동 노래 하나도 한 생명을 살린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히 말씀드리고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에 새로 위촉된 이들은 우리 사회 생명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곳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곳의 홍보대사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 노래를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서 많은 생명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 4.3 사건의 아픈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동백이 피엄수다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4.3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불교계의 희생에 주목한 작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협적인 색감의 둥근 고리 위로 홀로 붉게 빛나는 동백꽃 한 송이. 둥근 고리는 총구를, 동백꽃은 1947년 제주 3.1절 행사장에서 나온 희생자들을 상징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여수 오동도 용굴. 시신조차 못 찾은 많은 희생자를 고무신과 허리띠 같은 소지품에 비유해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그리고 특히나 쌍둥이 사건처럼 여겨지는 여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작품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작품을 표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장대 지도부로 활동하다 무거운 돌을 매단 채 제주 앞바다에 가라앉은 이세진 스님.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의 희생정신에 주목한 작품들도 처음으로 함께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주 4.3 하면 불교계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계의 피해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계의 피해도 이제 몇 작품 정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74주년을 맞아 기획된 4.3 추념 전시회 동백이 피엄수다가 서울에서 개막식을 열고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6개월간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시회에서는 4.3 사건뿐 아니라 같은 역사적 아픔을 안고 있는 여순 사건까지 처음으로 담아내 역사적 진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순은 제주 4.3의 출병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은 제주 4.3의 연장선상에서 여순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추념식은 참석하고 했지만 공동으로 이런 작업을 연속한 거는 특별법 제정, 그 개정과 제정을 연결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와 함께 대전 골령골 학살과 제주를 담은 사진부터 그림과 영상, 조형물, 대통령 기록 등 모두 101점의 작품들도 전시됩니다. 역사 속 아픈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아 화해와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이번 전시는 오는 5일까지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BBS 뉴스 서일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방송협회가 방송 관련 정책 제언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미디어 관련 업무 통합 등 지상파 방송 정책의 변화를 공론화하고 회원사 간 정책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희철 KBS 사장을 신임 회장에 선출하고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의 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등 새 임원진 인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오는 7월 협회장 임기가 끝나는 박성재 MBC 사장을 비롯해 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BBS 이선재 사장 등 30여 개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수장고 신축과 내부 복원 공사를 위해 휴관해왔던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보화각 문이 다시 열립니다. 간송미술관은 오는 16일부터 봄 전시를 개최한다며 7년여 만에 다시 옛자리 성북동 보화각에서 간송 소장품 44점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문인 조용석의 신문집인 북계집을 찍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라오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랑스인이 20여 년 전 태국에서 구매한 북계집 목판 한 점을 최근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한국연예인야구협회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힘을 모으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자선 야구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기금 모금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